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었죠. 8월 10일 기준으로 8월 8일 날 말씀을 드렸던 대한항공통신이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토요일 날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한항공통신이 오늘 24%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광전자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광전자. 근데 이 광전자라는 종목은 광통신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자, 대장주는 대한광통신이었지만 광전자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제는 다시 한번 키 맞추기 현상으로 광전자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24%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이었고, 자, 8월 7일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자,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고려아연. 자, 비철금속 관련해서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따라서 주가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안정권을 되찾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아연은 반등기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등기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타면서 올라오는 흐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자, 12%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종목이 8월 5일날 말씀드렸거든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리고 스페이스X 공급망 앞까지 온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예요. 앞으로 이 스페이스X의 공급망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이 매출적인 부분은 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8월 5일날 기준이 이때가 이제 8월 5일이거든요. 음봉으로 마감한 날이 8월 5일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거래일 동안 15%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방 추세가 아직까지는 열려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시장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오를지를 정하고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가 뭔지,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타점을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막연하게 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400만 원 간다, 뭐 삼성전자 50만 원 간다, 이런 증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듣지 좀 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자 뭐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집니까?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왜 뉴스를 풀어댑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목표 가격을 높이고, 계속 목표 가격을 상향시키는 이유가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목표 가격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면요, 계좌를 망칩니다. 자,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공부해보시고 왜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8월 10일, 8월 10일. 자, 이번 주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등기미 그리고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자, 제가 무료 정보방은 제가 단타랠리 주식 공부방에서 운영 중에 있죠. 자,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무료 정보방은 제가 영상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내일이 이제 8월 11일이죠. 내일일자 오전에 이제 브리핑 들어보시면은 도움 크게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 되실 테니까 실질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일자로 대한광통신이 24% 급등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께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자, 실질적으로 이 갭 구간을 띄우면서 이 갭으로 상승 여력을 만들면서 이 저점 라인서부터 80%나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전자라는 종목이 먼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올라갔죠, 대한광통신보다. 근데 광전자라는 종목은 대한광통신보다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2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등주죠, 2등주. 후속주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지금 상승이 안 나왔었잖아요. 주말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대한광통신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제가 8월 8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8월 8일날. 자, 지수가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정확하게 영상을 보시면은 8월 8일날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상승이 안 나온 시점에서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대한광통신이 광전자라는 종목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현상으로
대한항공통신도 이제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중증적인 근거로서는 미국의 정부에서 이제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법이죠. IRA 법안을 추진을 진행 중이었어요. 이게 매년마다 있었던 상황이었죠. 수입 금지법이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항공통신을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무료 급등주를 진행하잖아요. 제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종목만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자, 8월 10일 오늘 오전에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2분경에 말씀드린 게 대한항공통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12,700원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12,700원. 자, 매도 가격은 일단은 5%대 이상에서 자유매도 권장을 드렸으나 20% 넘게 슈팅 이력을 발생해서 사실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시 2분경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가신 분들은 수익 잘 내셨을 거라 판단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9시 2분경이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실질적으로 12,700원대 구간이 우리가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급등이 나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타는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자, 내려올 자리랑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갭으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갭으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갭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단 몇 분 만에 사실 전에 있던 고점 영역까지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전에 있던 고점이 12,700원 구간이죠. 여기까지 단 몇 분 만에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뜻은 사실상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더욱더 높게 확률적으로 주가를 올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 명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아주 간단했죠, 여러분들. 자, 8월 7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기업부터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8월 7일, 제가 495분께 제가 실제로 이제 도움을 드렸던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때 종목이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이라는 이 거래 대금을 쏟아 부으면서 세력 입장에서 스마트머니를 넣어놨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속에서 정확하게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 2022년도에 구리값이 5달러였어요. 5달러. 근데 지금은 구리 가격이 6달러를 넘어갔죠. 역사상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을 그려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11%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뉴스를 보고 매매해도 좋아요. 사실상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종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섹터를 보고 이 섹터 안에서 종목을 보고 종목 안에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타점을.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었고 최근에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거래 대금이 1,700억이라는 자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1,700억이라는 자금은 스마트 머니이기 때문에 이 개인 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우리가 반등기미에 타점을 잡아서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매일마다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무료 급등주를 진행 중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기준으로 대한항공통신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8월 9일에는 스피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피어. 스피어도 사실상 이제 수익 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스피어가 저번 주 금요일, 이게 8월 7일이거든요. 8월 7일 기준으로 21%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로, 자, 혼자서 수익 낼 수도 있지만,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왜냐면은 돌파가 나오려고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허다하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지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내일도 이제 8월 11일이죠. 내일이 이제 8월 11일인데 내일장 화요일에 사실상 이제 1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혹여나 예수금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어느 타점에 잡아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급등주 이 단타랠리 주식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0-8056-4433번으로 자, 정확하게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금전 요구 안 하죠. 금전 요구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일장 8월 11일 단타랠리 무료 급등주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 자,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왜 보셔야 되냐? 자, 이거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고점을 만들어내고, 자, 6월 달까지 이제 주가를 하락시켰거든요. 거의 뭐 통상적으로 1개월 동안 하락을 한 거죠, 여러분들. 1개월 동안 하락하고,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 사실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구간에서, 기간이 짧을 때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랑 기간이 길어졌을 때 슈팅 구간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이게 여러분들 두 가지 조건값이 있거든요. 두 가지. 분류를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돼요. 자, 이전에 여러분들께 수익 내드렸던 종목 하나 있었죠. 매드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매드업. 자, 매드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슈팅 구간이 상한가까지 도달했었죠. 제가 8월 4일날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매드업이거든요. 상한가까지 도달한 시점이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일주일이. 자, 대원전선을 다시 한번 볼게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흐름상은 지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은, 제 AI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 자, 수요도는 높은데 공급망은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늘려야겠죠. 자, 그래서 나온 뉴스가 대원전선 AI 전력망 수요에 공장 가동률을 지금 97%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죠. 매출적인 부분도 올라가고, 이 증권사에서는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뉴스에서는 가동률 거의 뭐 100% 근접치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실상은 7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가동률이.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대원전선의 이제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자, 고점에서 매수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달렸거든요. 이게 8월 3일날 나온 뉴스 기사예요. 자, AI 데이터 센터 이 전력망 투자에 수혜 기대감이 월등히 좀 높아졌다. 자, 올 1분기, 올 한 분기 역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근데 대원전선의 최대 주주가 갑도물산이에요. 갑도물산. 제가 이거 실제로 거짓말 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도물산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불과 이제 10년 전에 이제 강남에서 빌딩 중개업을 했을 때 광일빌딩이라는 기업 있죠. 서울 중구의 광일빌딩. 갑도물산에서 매도한다 해서 그때 당시에 갑도물산의 광일빌딩 제가 실제로 300억대에 매도 담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3000% 좀 빠졌지만 여러분들 갑도물산이 대원전선을 왜 매수했을까요? 자, 부동산 임대업 기업이 대원전선을 매수한 이유가 여러분들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걸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온 이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로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18,000원 구간,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전에 있던 고점이 이제 2만원대, 19,000원대 가격이잖아요. 이 구간을 충분히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로는 이제 TM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TMC도 전력 케이블 관련주로 해당이 되는데, 자, 대원전선이 슈팅을 내보내면은 TMC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TMC가 왜 2등주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코스피에 있던 이 자금 분산이 코스닥으로 흘러왔죠. 코스닥 안에서도 사실상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은 대부분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돈의 분산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드업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스모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키나락스까지 이 세 종목 다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자, TMC라는 기업도 지금 상장된 지 2년째가 안 됐습니다. 2년째가. 자, 대원전선과 같이 슈팅을 내보냈지만, 자, 많은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지금 뭐 따지고 보면은 3만원, 4만원대 구간이죠. 4만원대 구간서부터 8천원 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80% 이상이 빠졌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반등 기미를, 이 반발 매수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자, TMC라는 기업이 220억 규모의 전력 케이블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별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려보낼 수 있는 호재는 아니에요, 딱히. 자, 근데
대한광통신이랑 약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종목이죠. 대한광통신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 자리였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갭을 띄우고 나서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우고 3일 동안 이 슈팅 구간을 못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갭 띄우고 거래량이 발생하잖아요.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흘러버릴 가능성이 높다? 자, 죽이면서 거래량이 죽이면서 개인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거래량이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눌린 구간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슈팅 구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TMC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을 발생시켜 놓고 자, 다음 날부터 거래량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 뜻은 다시 한번 이 상한가까지도 슈팅 구간을 내보낼 가능성이 좀 높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따른 이제 정보들은 제가 매매해야 되는 구간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다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자, 대부분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주 반도체까지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사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소부장 관련주. 근데 제주 반도체가 오늘 먼저 올라갔죠. 태성도 사실 먼저 올라가기보다는 상승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지금은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차례라고 생각해요. 자,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별다른 이슈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많은 하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6월 19일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5,2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40% 가까이 내려온 거죠. 자, 이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코스닥이에요. 위에 있는 게 코스닥 차트고 아래에 있는 게 코스피 차트예요. 자, 위에 고점을 만들었을 때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코스피를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2022년도 포인트를 지금 찍고 다시 한번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겠습니까? 자, 코스피가 죽으니까 코스닥에 돈이 들어간 거죠.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지금 반등 기미가 다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세력 입장이나 메인이나 기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못 담았거든요. 종목들을 많이 못 담았기 때문에. 자, 왜 그러겠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 기미를 왜 쉽게 보낼 수 있냐면은 종목들이 워낙 가벼워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당일에 매수해서 주가를 쉽게 내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어때요? 종목들이 무겁단 말이에요. 무겁다. 무겁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자, 며칠 내에 혹여나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라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종목들이 무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매집에 가까운 이 기간에 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코스피에서 이제 반등 기미를 보여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스러운 거겠지만 먼저 움직일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거의 뭐 이거는 999%죠. 자,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SK 스퀘어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2026년도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 삼전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소부장 관련주기 때문에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뭐 17만 원대나 20만 원대로 상승 기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변동성이 생길 때 자, 단타랠리 주식 공부방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번호 제가 띄워놨죠. 010-8056-443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 타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실질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화이팅 하셔서 성공투자 꼭 부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